안녕하십니까. 오늘은 7번째 방송입니다. 백제 무왕 행자길 TV 7번째 방송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백제 무왕의 국제기념관이 건립이 왜 시급한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적으로 이제 역사적으로 유명한 인물들에 대한 기념관 건립은 전 세계적으로 아주 일반적이고 유행적이라고까지 할 수 있을 정도로 각 지방에서 적극적입니다. 그러니까 각 지방을 알릴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것이 그 지역의 유명한 인물의 기념관을 건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고향을 전국적으로나 세계적으로 알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면은 옛날에 왕이라든가 대통령, 세종대왕 기념관, 박정희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기념관이 유명하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에는 링컨 대통령, 루즈벨트 대통령, 카터 대통령과 같은 그런 대통령의 기념관이 유명합니다. 그리고 이제 문화예술이라든가 목사라든가 그리고 이제 장군 이런 사람들의 기념관이 많이 건립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이순신 장군이라든가 정약용 선생, 그리고 율곡 기념관, 그런 곳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 같으면은 마르틴 루터 킹 목사 기념관, 그리고 이제 베토벤의 독일에 보내가면은 베토벤 기념관. 이게 대부분은 센가터에 건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북 익산에는 가람 이병기 선생의 시조, 시인이죠. 그래, 가람 이병기 국문학자고, 가람 이병기 선생의 문학관, 기념관이 전북 익산 여산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많은 기념관이 수없이 많이 건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백제무왕을 한번 보면은 왜 백제무왕의 기념관이 시급한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백제 역사를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백제의 이제 전반기라고 할까? 전반기에는 가장 유명한 왕이 근초고 왕입니다. 11대인가 긴데요. 근초고 왕이 가장 강력한 거의 고구려의 광개토 대왕과 같은 그런 왕이었다 할 정도로 역사적으로 비중 있는 왕이 근초고 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의 서울 한성의 수도를 가지고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백제가 공주로 수도를 옮겼는데 그때는 무령왕이 가장 전성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부여로 옮겼는데 부여는 백제의 성왕이 전성기였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백제 무왕은 백제 30대 왕인데 전북 익산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는 왕이 백제 무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백제 무왕은 전북 익산에서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이게 쌍릉이 이제 백제 무왕의 능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백제 무왕이 전북 익산 금마면의 마룡지에서 연못가에서 태어났다 하는 것은 서동설화 와 그리고 서동요로 또 이어지죠. 이게 이제 삼국유사에 나오는 기록인데, 서동요는 이제 신라의 진평왕의 셋째 딸을 유혹을 해서 그래서 결혼을 했다 하는 러브 스토리.
아주 유명한 러브 스토리죠. 그리고 이제 백제부왕은 어떤 신라와의 어떤 영토 분쟁에서 상당한 우위를 차지를 했고, 기술이라든가 문화 이런 거를 일본 외국에 전파를 했다 하는 아주 처음 태어날 때부터 무덤에 묻힐 때까지 엄청난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왕이 백제무왕인데, 그런데 모두 다 익산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전북 익산과 전북 익산에 이제 미륵사를 건립했다거나, 그리고 또 왕궁리 유적지 왕궁을 건립했다 하는 것은 너무나 유명한 역사적인 사실이고, 그 후에 유물이라든가 기록에 의해서 전부 다 입증이 되었죠. 그래서 이제 더욱더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서 백제무왕은 왕궁리 유적지 궁궐터에 대개 이제 백제무왕을 연구하는 분들의 추정으로는 630년경에 천도를 하였거나 제2의 별도, 그러니까 제2의 수도로 전북 익산의 왕궁리 유적지를 활용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익산으로 천도를 단행한 대왕이었다 하는 그런 왕이 백제무왕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이제 여기서 결정적으로 아쉬운 건 뭐냐면은 전북 익산의 미륵사지라든가 왕궁리 유적지는 전국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런데 사실은 백제무왕이 잘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지방의 위기다, 지방 소멸이다 이런 때는 그 지역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어떤 지역을 홍보하고 알리는 데는 어떤 기념관, 역사적인 유명한 인물, 그러니까 역사적인 기록에 나와 있는 유명한 인물의 기념관이 건립이 보편적이고 일반적이고 아주 유행처럼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그런 역사적인 인물이 전북 익산에도 미륵사나 왕궁리 유적지도 물론 중요하고 핵심적이죠. 그렇지만은 그 역사적인 인물 백제무왕을 좀 더 업그레이드 시키고 좀 더 드러내는 그런 어떤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기념관의 건립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미륵사지와 왕궁리 유적지, 그리고 서동 생가터라고 알려져 있는 전북 익산의 마룡지 연못 옆에 서동 생가터에 백제무왕의 기념관을 건립을 한다면은 전북 익산은 100점짜리 문화 역사 도시가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북 익산의 금마의 마룡지 생가터에 예를 든다면은 한 2,000평의 건물에 200억 이상을 투입을 해서 건립을 한다면은 엄청난 파급 효과가 있을 것이다. 승수 효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전북 익산을 방문하는 모든 여행객이나 이런 분들이 미륵사나 왕궁리 유적지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백제무왕 기념관을 꼭 방문하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외국에 나가면은 예를 들어서 본에 가면은, 독일의 본에 가면은 베토벤의 기념관을 가야만 본을 방문했다라고 이렇게 여기는 겁니다. 그 정도로 기념관이 중요합니다. 미국의 아틀란타를 가면은 마르틴 루터 킹 목사의 기념관, 카터 대통령의 기념관을 방문해야만 미국의 아틀란타를 방문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기념관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기념관은 익산 주민들에게도
마음의 어떤 그 안식처, 어떤 그 마음의 고향이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특히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백제가 멸망하고 나서 일본이나 중국으로 유민들이 많이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유민들이 조상인 백제의 그 유적지, 백제 무왕의 기념관을 하나의 고향의 성지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일본에 가면은 일본에 우리가 신사라는 데는 백제의 인물들, 왕들을 모신 신사가 일본에 여러 곳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은 히라노 신사라는 데는 근초고흥, 백제의 근초고흥. 그 다음에 백제 왕 신사라는 데에는 아예 그 백제 왕들의 을 모시는 신사가 따로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일본에 이제 선광사라는 데 절인데 거기에 가면은 성왕을 모신 그런 절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오히려 일본에서 백제 왕들을 모신 신사가 많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특히 이제 백제의 영역이었던 부여나 그리고 공주나 익산에서 그 역대 유명한 왕, 역사적인 인물의 왕이 기념관이 없는 것은 좀 의아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는 백제부왕의 기념관을 전북 익산 생가터에, 서동 생가터에 꼭 건립을 시급하게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기로 해서 인구의 유출을 막고 인구의 유입을 촉진시키고, 그리고 전북 익산을 새로이 부활시키는, 탄생시키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그러면 오늘 7번째 방송은 여기서 마치고 8번째 방송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